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우리 구연희 본부장님께서 지금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와 계시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영화 배우가 오셨는지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본부장님, 구연희 본부장님 어떻게 강의를 초청하신 거예요? 막 너무너무 궁금해요. 예, 잠시 말씀드리면 아마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이게 또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튜브로 저희들이 동영상이 막 돌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우리 구연희 본부장님께서 저에게 개인 카톡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크로스 워킹 아시죠? 크로스 워킹은 뭐라 그랬어요? 형제 라인 간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하는데 역시 본부장님과 저희가 크로스 워킹 합시다. 교환 강의 합시다.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해서 부탁해서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셨거든요. 우리 구연희 본부장님 제가 많이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로 다 보내드렸죠? 이미 다 조사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기대가 만빵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구연희 본부장님 소개를 빨리 해드리고 모시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비디오 켜주셔서 예절을 지켜주시고요. 지금 아직 내 파트너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얼른 전화해서 이 강의를 놓치지 않도록 모두 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연희 본부장님 준비되셨죠? 네.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노하우 방출 많이 해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요.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께서 이게 외부 초청 강사를 오늘 처음 하시는 거래요. 제가 말 그대로 일빠다. 와, 저는 너무나 영광이기도 하면서 부담도 당연히 되지만 그래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당연히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찾아뵙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노하우가 많으실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사실 좀 난감했습니다. 뭐 저만의 뭐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뭐 제가 일하고 있는 걸 알려드리려고 오늘 딱 등장을 했는데 아까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세일즈 마스터님의 그 소감 발표 보고 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잘 시스템이 잘 돌아가시고 자장격지까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오늘 들러리를 한번 해야겠다. 이분들을 축하하고 형제 라인이긴 하지만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5분이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죄송하지만 조금 늦게 들어온 관계로 마지막 처음에 하신 분 것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근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선혜 다이아몬드 마스터님부터 시작해서 주순복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김용자 뉴 세일즈 마스터님, 김은영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까지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김정남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은 다이아몬드 마스터하고 세일즈 마스터이지만 거의 국장급 이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렇게 발표해 주신 분들께 저도 대단하시다라고 박수 한번 더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푸짐한 상품까지 주시는 저 대인배 저 소유자인 김정남 본부장님 저도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본사 강의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신 걸로 제가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본사 강의를 쓰질 못했어요. 너무 무섭고 그 공포심에 제가 강의를 딱 끝나고 내려와서 딱 밑에 내려와서 앉았는데 이 손발이 떨려 가지고요.
그 본사 직원이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제 손을 딱 본부장님 진정하시라고. 근데 너무 이게 무섭고 힘들고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만큼 그 무대에 서는 그 공포감이 이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로 뭐 석세스 세미나부터 해서 많은 요청을 받았는데 지역 세미나 인제 한두 번 하고 나서는 도저히 제가 감당할 만한 심장이 아니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수년이 지났죠. 지났는데 본사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올해 첫 원데이 세미나를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사실 그것도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엔지나도 상관없다. 녹화다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하냐?" 물어봤어요. 했더니 2021년 첫 원데이 세미나라고 그 말에 제가 거기에 그냥 혹했습니다. '그래 내가 첫 시간에 문을 아주 대망의 문을 한번 내가 열어보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본사 무대를 섰는데요. 이것처럼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리고 김정남 본부장님께서 그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카톡방에 있었던 걸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뭐 "다 부족한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왜 그랬나 궁금한데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저도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거를 찾지 못했던 거죠, 그동안 살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찾아보게끔 도구가 나한테 온 것도 아니고 안내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그냥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다 배제하고 친구들 만남을 통해서도요. 쪼끔 약간 비난적인 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모임 저는 안 나가요. 그리고 학부형 모임 때도 약간 좀 내 성향이 안 맞는 엄마들이 있다 그럼 저는 학부형 모임도 아예 안 나가. 그냥 안 만나. 스스로 제가 왕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셋 인데 학부형 모임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우리 아이들 3 명인데도. 가끔 엄마가 "학부형 한번 모임 나가 볼까?" 하면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요. "엄마가 웬일이냐." 그 정도로 사람을 좀 만나기 싫어했고 두려운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또 잘난 사람이겠어요. 잘나지도 못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제 애터미를 만나면서 제 속에 야망이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왜 변했냐면 세미나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멋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성공 전에는 우리 못 봤으니까. 성공하고 난 모습이 너무 멋지죠. 이쁘고 피부도 반짝이고 헤어스타일부터 옷부터 뭐 이런 액세서리까지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머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앞에 나가서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쳐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한다고 그게 바로 되나요? 그런 일은 안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센터에 제가 인제 초보 사업자 시절에 센터에 출근했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제품 설명을 앞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센터를 나가지 말아야 돼, 그걸 안 하려면. 근데 나는 애터미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센터 출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브닝 케어 4종 세트를 설명하게 됐어요. 그걸 저보고 하라고 하길래. 그래서 전날 새벽 3 시까지 그거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인제 다음날 센터 가서 제가 할 차례가 됐잖아요. 당연히 심장이 터질 것 같죠? 뭐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외운 걸 달달달달달 그냥 외우고 내려왔어요. 하고 나서 제가 느꼈어요.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네.' 그걸 제가 느끼고 나서부터 센터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이렇게 발표할 시간이 있으면 저 다시 한번 시켜 주세요. 저 다시 연습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변화를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 그런 경험이 하나 두 개씩 쌓이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신랑은 저만 보면 가끔 놀래요. 완전히 틀린 사람이거든요. 연애했을 때는 정말 순하고 착하고 "네 알았어." 뭐 이렇게 말 엄청 잘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투, 눈빛 다 틀려.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안 해. 그러니까 너무 그 지금도 얘기해. "너무 어색하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신랑 책상 위에 옛날 저의 연애했던 사진, 둘이 단둘이 찍었던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촌스러운 사진을 왜 올려놨어? 그랬더니 그 시절이 너무 그립대. 지금의 내가 너무 어색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제 모습이 싫어요. 사람을 안 만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가 피하고 안 만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왕따시키고 그렇게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학교 가서 활동도 하고 아이들 학업에 좀 도움이 되고자 그런 모임도 가서 엄마 역할을 또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다 안 하는 거야. 근데 애터미라는 이 교육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전처럼 나는 살기 싫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안 만나면서 내가 왜 동굴에서 살아야 되나? 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내가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나와 함께 할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차근차근 내 마음에 있는 게 조금씩 나오면서 찾아지면서 변화가 있어서 지금의 이제 저의 모습이 현재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변화가 될 겁니다. 계속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도 말씀하셔서 저만의 이제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입니다. 그전과 지금 올해의 저의 사업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 이제 제가 내면적인 변화와 외모의 변화, 성격 이런 눈빛이 막 변하면서 좀 강한 스타일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막 강하게 푸싱해서 직급도 도전시키고 나처럼 이렇게 변해야 된다. 주부님들 상대로 여성 사업자 상대로 상당히 강하게 좀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효과가 있었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대로도 따라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의 스타일을 따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더라.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욕망이 있거나 변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더라라는 걸 제가 순간 깨달았어요. 근데 전에는 제가 이거를 못 깨달으면 성공 못하지라는 생각을 해서 깨달은 분들만 모시고 제가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변화가 어려운 분들은 사업이 어때요? 당연히 늦겠죠. 본인도 힘든데 지금 이렇게 줌으로 이제 미팅을 하지만 이 카메라 켜는 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줌 미팅을 자주 하지만 카메라 끄시는 분들은 계속 끄고 계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하자고 아무리 100번을 얘기해도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직급과 상관없습니다. 직급이 높아도 이 말 못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말 못하십니다. 자, 그것처럼 변화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 사업을 사실 포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 포기를 안 하세요. 그 힘든데도 내가 변화하지 못하는 걸 본인도 답답해하면서 포기를 안 하는 걸 제가 어느 순간에 보게 돼요. 그전에는 그런 분들이 뭐 알아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변화하면서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과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시국을 맞아들이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뭐 베트남도 자주 가고 중국도 자주 가면서 해외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한국에 계신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 사실 돌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와, 집에서도 이렇게 놀 수 있구나. 그런데도 포인트가 올라오네. 너무나 행복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 코로나 금방 안 끝나네. 나 그럼 어떡하지? 집에서 그럼 계속 노나? 막 그런 고민에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이상하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 자료가 올라오더라고요. 뭐 애터미 관련뿐만이 아니라 경제, 코로나에 관련된 거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고 뉴스부터 시작을 하고 뭐 처음엔 관심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뒤져보기 시작하니까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나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게 금방 안 끝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대다수였다. 경제학 박사님들이. 그럼 나는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럼 이 코로나 시국에 나는 사람을 못 만나. 내 파트너 사장님도 자주 못 만나. 그럼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다시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 옛날에 성공자분들이 강의해 주셨던 성공의 8단계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항상 녹음을 하거든요. 녹음을 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듣기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내용이 올라오지만, 사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은 뭐 편집도 하고 상당히 조금 그 대맥을 위주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스폰서님들이 해주신 성공의 8단계는 현장에서 있었던 디테일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제가 배웠습니다. 배웠더니 정말 제가 놓친 게 많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본부장인데 이제 앞으로 저도 총장이라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계속 단계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단계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총장님이 보는 눈과 단장님이 보는 눈, 임페리얼님이 보는 눈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단장님 강의, 임페리얼님 강의를 제가 다 들어봤어요. 녹음 파일을.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늘 저도 제 입으로 얘기를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변화를 원하고 있었구나. 여전히.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고 있었구나. 이 코로나 시국에 줌 미팅을 다 하면서 나는 이 줌 미팅을 주관해서 하지만 내 파트너도 그렇게 해주길 원해하고 있었구나. 스피치하기도 어려워하고 카메라 켜기도 어려워하는 그 파트너 사장님들의 변화를 내가 원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누군가 변하는 거를 원치 말고 내가 먼저 변하자. 내가 일하는 스타일을 확 바꿔보자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내리고 나서 이루어진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건데, 정말 제가 변하니까요. 일이 되더라고요. 일이 되는 걸 제가 느끼고, 지금 신규분들이 제가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한국에는 뭐 사람이 뭐 다 등록돼 있다, 애터미 다 한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을 더 치중을 했어요. 한국 시장에는 이제 거의 포화 상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포화 상태가 절대로 아니다. 신규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신규도 안 나오고 사업자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 생각이 안 바뀌니까 당연히 내 파트너 사장님들도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바뀌니까 같이 내가 바뀌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제 모습을 보면서 바뀌더라. 그래서 한국 시장 절대로 포화 상태 아닙니다. 신규분들 충분히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입니다. 일하기가 또 너무 편한 게 한국 시장이죠. 모든 자료와 본사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제가 그 변화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일단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주제는 시간의 중요성, 시간 활용하기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작년 말쯤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도 한번 보여줬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일할 거라는 걸 사실 통보해요. 우리 사장님들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일할 거다. 그거를 알려드린 건데,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했던 잡스러운 일은 다 빼버렸어요. 저는 뭐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가끔 봤던 드라마, 뉴스 다 빼고 쓸데없이 휴대폰 만지거나 이런 거 다 안 하겠다. 오로지 애터미한테만 몰입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소통이다.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이 신뢰가 쌓이고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게 결론을 제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올해 사자성어를 양작태기로 내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사 사자성어예요. 저도 이 양작태기를 가지고 내가 2가지를 다 해내겠다. 근데 2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 다수의 일을 내가 다 해내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저에 대한 사자성어를 만들었어요. 혼연일체. 생각과 행동, 의지가 나는 하나가 돼야겠다라는 나만의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2021년도를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께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딱 돌아보니까 옥토에 씨앗을 뿌린 수가 상당히 적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 생각이 딱 맞은 사람, 어? 내가 이제 강한 여자로 바뀌었으니까 나처럼 강하게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수가 상당히 적더라. 근데 이제는 이 옥토에 씨앗을 뿌리는 수를 많이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옥토의 씨앗을 얼마만큼 찾을 거냐, 확률 게임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찾아야 된다. 세워라 내워라 안 한다. 이거는 저에게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구현이 너 이렇게 사업해야 돼. 앞으로 2021년도는. 그래서 임계점을 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 임계점은 뭘까요? 뭐 총장의 그림을 그린다거나 단장을 내가 이렇게 단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씨앗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못 만듭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가끔 제 제품을 쓰신 분들이 소비자를 소개를 하시잖아요. 제품 쓰실 분들을. 그분은 소비자가 아니고요.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꼭 매일 출근한다고 해서 사업자가 아니라 이 애터미의 제품을 쓰고 좋아해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는 사업자 마인드가 있다라고 저는 느낀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아, 나 집에 제품이 많으니까 다 떨어지면 애터미 제품 바꿔 써야지. 요런 분들이 이제 소비자 마인드고, 이제 사업자 마인드는 뭐냐? 아, 집에 있는 거 떨어졌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 나는 애터미 제품으로 싹 바꿀 거야.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자 마인드인 거죠. 제 기준이 그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소비자를 소개를 못 합니다. 사업자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소비자를 만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집에 자꾸 제품이 선물이 들어와요. 뭐 화장품 선물이 들어와요. 뭐 명절 때 되면 뭐 치약 칫솔, 뭐 비누부터 샴푸 막 들어와요. 그거 너무 많이 들어. 그거 써야 돼요. 그래서 저도 들어오거든요. 그 선물.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안 쓰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선물 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유통기한 지날 때까지 잘 모셔놔요. 그럼 유통기한 싹 지나. 어머, 유통기한 지났다 버려야지 하고 버려. 아무도 안 줘. 그냥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나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 유통기한 지날 때까지 내가 못 썼으니까. 그래서 나는 제가 안 쓰는 제품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집에서 잘 안 써요. 그리고 이제 가끔 샴푸 같은 거 뭐 선물 들어오면 뭐 빨래를 하거나 뭐 걸레 빨대 가끔 쓰고요. 그리고 뭐 치약 같은 거 들어오면 화장실 바닥 청소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쓰지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 주지 않고 알아서 그냥 다 해결을 하거든요. 이게 저는 사업자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비자를 소개하는 것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지 소비자가 아니다. 자, 이래서 제가 이제 제품을 소개하시는 모든 분들을 제가 체크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제가 스폰서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자기 점검을 잘해야 된대요. 체크를 잘해야 된대요. 저는 제 점검을 잘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점검을 잘했다라면 제 팀이 잘 컸겠죠. 근데 제 팀이 잘 크지 않았다는 건 반드시 문제가 누구한테 있나? 나한테 있는 거죠. 제 스폰서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 사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점검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봤고, 그리고 내 조직을 점검해 봤고, 내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시간 대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봤.
봤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저를 점검했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그래서 내가 2020년도까지 내가 써온 시간을 2021년도에 똑같이 쓴다면 과연 결과가 어떨까라고도 고민을 했더니 결과는 그리 좋지 않을 거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건 어떤 기술이 아니다. 뭐 스킬 이게 아니고 내 파트너와 나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소통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소통에 대한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의 성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것을 쓰기 위해 내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가 행동하는 거였어요. 저는 시간을 공부로 생각하지 말자고 제가 결론을 내렸고 내 파트너 사장님께도 공부로 생각하지 않도록 안내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세우는 게 공부고 어렵고 힘들고 이거 저 해봤는데 되게 저도 사실 쉬운 거 아니었거든요.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거기에 매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쓰는 게 과연 쉬울까요? 그냥 뭐 대충대충 쓰라고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해내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 설정하는 게 제 파트너 사장님을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 설정하는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가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 이 일이 쉽더라. 라는 것을 제가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통해 마지막에는 내 인생 시나리오를 완성을 하는 요 순서대로 이제 제가 일을 해야겠다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저의 현실적인 점검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다 하잖아요. 근데 대신 이 몸 공부 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 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했을 때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스폰서야. 그리고 또한 나는 부모야. 그러니까 내가 다 한다고 결론을 딱 내렸어요. 아무한테도 내가 어떤 걸 요구하지 않고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의 일별 계획, 주간 계획, 직급 도전, 유지, 목표, 카톡 관리, 줌 미팅, 아침 조회, 제가 현장 후원까지 내가 다 한다라는 결론을 딱 내렸어요. 내가 다 한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인가요? 시간이 잠자는 시간도요. 제가 1시에 잠 일찍 자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선포를 했잖아요. 나 이렇게 다 하겠다.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모든 걸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고 카톡방에 어떤 내용, 어떻게 내가 일을 파악을 해서 진행할 건지 다 스폰서님, 뭐 파트너분들에게 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선포가 되어 있어서 이 일을 제가 다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머리가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을 했고 살이요 5kg가 빠지기 시작을 했고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 내 몸이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느낄 거예요. 정말 저렇게 다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만 성공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별 계획 그리고 주간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해주자. 이거를 아까 여기 발표하신 우리 사장님들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셀즈 마스터님들 뭐 스스로 자장격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잘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상대로 일별 주간계 직급 모든 걸 제가 다 해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주입식 특각은 안 하기로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팀을 모셔놓고 내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는 이제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고 대신 그렇다고 강의를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분들을 모셔서 그분의 강의를 듣게 해주겠다. 근데 저는 하지 않겠다. 선포를 딱 했어요. 제가 이걸 왜 선포를 했냐면요. 주입식 강의는 그거에 해당되는 누군가에게만 도움이 되고 또 하나 똑같은 사람이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식상하고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강 안 한다라고 선포를 딱 하고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팀 미팅만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집중적으로 이제 개보도 미팅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개보도 미팅이 아니고요. 전지에다가 그림을 다 그리라고 그랬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코드 탈퇴되신 분들 빼고 전체 다 그려라. 그게 30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다 그리셔라.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개보도 미팅을 합시다. 그래서 저는 개보도 미팅을 어떤 소비자가 있는지 그 프로필을 다 듣고 노트에 저는 적으면서 이 개보도 미팅을 하는데 최소는 2개월에서 한 팀 기준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보도 미팅하면서 그 리더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소비자를 관리하는지가 그게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그 국장님들, 팀장님들하고 미팅하면서 팀 흐름의 파악에서만 대화를 많이 했지 이게 뭐 세일즈 마스터님 아니면 그 밑에서 흐르는 모든 것을 제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엔 제가 작정을 했어요. 아예.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했고 작년에 진짜 이 한 팀을 기준으로 해서 그 판매사님 조직이든 팀장 조직이든 이 개보도 미팅을 할 수 있는 전 팀을 제가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시간이 없죠. 근데 그 시간을 다 쪼개서 이 일을 제가 다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 먹는 시간도 막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막 영양실조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막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그래도 '아 내가 인제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저를 인제 위안을 했어요. 그래서 2-3개월이 걸리더라도 '나는 그 팀을 다 파악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팀 파악이 인제 제가 끝났습니다. 수개월이 지나서. 그래서 팀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소비자가 많은 그룹이 있고 소비자는 없지만 사업자만 있는 그룹이 있고 소비자도 사업자도 없는 팀도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 각 리더마다 소비자를 잘 만드는 사람, 사업자 리크루팅을 잘하는 다 틀려요. 이렇게 그룹마다 다 틀린데 제가 일방적으로 전체 팀을 모아 놓고 사업 설명, 특강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군가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거든요. 해당이 있는 사람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강을 하지 않겠다. 대신 팀 미팅만 계속하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팀 미팅만. 그래서 이 팀 미팅을 하면서 각 팀마다 이제 부족한 걸 찾잖아요. 부족한 걸 찾으면서 이제 개인 미팅을 하면서 그 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전에는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한테 물을 때 이렇게 물어요. "본부장님 판매사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판매사 도전이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애터미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좌우로 250만 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럼 저렇게 성공한 본부장님은 어떻게 가나 저한테 질문할 때 "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필요한 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스폰서님한테 다 맡겼는데요. 어떻게 갔는지 잘 몰라요." 전 진짜 그렇게 갔거든요. 자 그러면 듣는 상대방은 어떨까요? '그럼 나도 저렇게 가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내 기준에 의해서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팀마다 이게 부족한 것을 찾아서 개인 미팅이 들어가기 제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대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모든 걸 다 한다고 했잖아요. 일별 계획 짜주는 것부터 주간 계획부터 제가 다 해 주는데 대신 기한을 딱 정해 놨어요. 3개월만 해 주겠다. 앞으로 3개월만. 그거를 상대방하고 약속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개인 미팅을 진행을 할 때 미리 약속을 마지막에 항상 합니다.
제가 요렇게 이제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개인 미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판매사가 됐든 아니면 판매사가 안 되신 분들도 제가 개인 미팅을 이렇게 체계별로 개인 미팅을 다 하니까 나이가 한 60이 다 되신 여성 파트너 사장님을 이제 미팅을 어느 날 하게 됐어요. 딱 이제 미팅할 장소가 없으니까 저희 집으로 이제 웬만하면 다 모시거든요. 저희 집에 딱 오자마자 의자에 앉자마자 딱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세요. 아, 본부장님,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산으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세요. 산으로 가고 싶구나. 그랬죠. 근데 저는 항상 이제 개인 미팅 할 때 항상 계보도를 그려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계보도는 그려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답변해드리고, 계보도는 그려 오셨나요? 했더니 이제 그려 오셨어요. 그래서 쭉 펼쳐봤더니 이제 판매사도 안 가신 분이 계보도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보도를 쭉 피면서 아이고, 이런 분들 계속 쭉 들었죠. 그래서 설명해보라고 어떤 분들이 계보도에 계신지 제품을 얼마나 썼는지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1시간을 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러시냐 노트 필기하면서 들으면서 적으면서 계속 들었어요. 쭉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제 계보도는 이런데 본부장님 저는요 체계적으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못해요. 그리고 줌 미팅 때 스피치 하는 거 저 싫어해요. 그리고 줌 미팅 때 제 얼굴을 딱 키니까 제 얼굴이 너무 호박만 해가지고 못 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줌 미팅 할 때 카메라도 못 켜요. 그리고 본부장님 스타일은 되게 체계적이고 뭐 완벽주의 스타일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완벽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나이도 나이니만큼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분이 애터미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사장님. 하기 싫은 거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카메라 안 켜셔도 되세요. 스피치 못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멈칫대. 옛날에 구현이가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어. 아니 그렇죠.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그 파트너 사장님이 인제 본부장님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시길래 "아니요, 사장님.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거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저는 사람은 만나는 건 괜찮아요. 사람 만나서 제품 전달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할 수 있대.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그럼 사장님 그거만 하세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하세요. 대신 하루에 몇 명 만날 건지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그러면 한 5명 정도는 만나고 3명은 "내가 전화로 관리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그거를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5명 만나고 3명 전화한다는 거 저 기억하고 있을게요. 대신 이걸 잘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제가 2번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왜 못하는지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대. 그러니까 표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제 스타일을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강하게 뭐 어떻게 얘기할 줄 알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저 인제 일하는 스타일 완전히 바뀌었고요. 다 체계적으로 상대방에게 맞춰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만 제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하고 약속은 해 주세요. 어떤 약속? 지금 제가 전화 드린다라는 거, 일주일에 2번씩 체크한다라는 것을 관심으로 봐 주세요.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숙제라고 생각해 주셔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꼭 지켜 주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겠대. 제가 이렇게 미팅을 하니까 처음에 들어올 땐 다 어둥이 되게 무서워.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리고 무거워. 왜냐면 일이 잘 되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일이 막 막혔던 분들은 스폰서하고 미팅하는 걸 되게 꺼려하세요. 분명히 나한테 뭐라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설득하려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나갈 땐 다 웃으면서 다 저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체계적인 맞춤형 그 미팅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 각자 자기마다 일하는 스타일 이것처럼 나는 하기 싫어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 그러니 제가 일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 다 감당해내겠다라고 저는 결단을 딱 내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다 해내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PPT 여기 보시면 소비자와 사업자도 없는 분들 있죠. 제가 계보도 미팅하다 보니까 이런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속속들이 제가 미팅을 안 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분을 상대로 제가 이제 미팅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딱 첫 마디가 이거예요. 본부장님 저 그만두려고요. 당연히 그만두고 싶겠죠. 사업자, 소비자도 없는데. 그래서 본부장님이 미팅 하신다고 하니 제가 본부장님 한 번 만나 뵙고 그만두려고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러시냐. 많이 힘드셨겠네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근데 본부장님하고 미팅하려고 생각하고 나서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적어봤대. 인생 시나리오를 자기 적어보니까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 나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난감했어요. 그분이 얘기할 때 그 눈빛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본부장님 진짜 저 너무 힘들어요."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몇 년을 열심히 해 왔는데 소비자도 별로 없고 사업자도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인생 시나리오에 있는 내 이 모든 걸 이뤄내려니까 다른 건 안 되겠어요. "본부장님 저 어떡해요?" 막 우는 거예요. 진짜 저도 가슴이 억장이 무너내리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 그걸 몰랐거든. 이분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위로해 줬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서 진짜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걸 정말 많이 위로해 주면서 그래서 그분의 계보도를 제가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등록이 됐냐. 주변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막 열정이 넘치니까 막 방문 판매 막 사람들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면서 인제 사람을 등록을 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서 이렇게 했는데 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소홀해지고 나중에 제품도 안 쓰고 사업자도 안 나오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해 보자."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한번 사람을 내가 하루에 몇 명 만나고 카톡 관리와 전화 관리 요런 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거부터 제가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줌 미팅을 통해서 그분이 잘하고 있는지 레벨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도 줌 미팅 건수가 몇 개겠어요. 각 팀마다 뭐 개별마다 미팅하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도 그건 저는 다 해요. 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장님이 있었냐면 20대 초반 사장님이에요. 이 사장님이 애터미를 왜 시작했냐면 성공한 20 대를 보고 이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20대 분들 인제 여기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일하는데 어려울까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뛰어보진 못했지만 내가 아는 인맥도 없고 뭐 정말 뭐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열정은 많은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막 부모님의 인맥을 막 찾거나 막 주변에 소개를 받거나 방판을 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직 어리니 일단 인맥이 없으니 어머님 인맥을 소개를 받아야 돼. 근데 어머님이 네가 애터미 하는 거를 달가워하지 않으셔. 그러면 엄마를 설득을 해야 돼. 그럼 엄마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내가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잘 봐. 나 따라해. 나처럼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해야 돼." 그래서 레벨 맞춤형 미팅을 저는 연극도 해요, 지금처럼. 탤런트처럼. "나 따라해." 하면서 앞에 앉혀 놓고 내가 하는 걸 보여줘요. "엄마 나 애터미 성공하고 싶어."
근데 내가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어봤거든? 근데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주변에 20대들 성공한 거 보니까 나 진짜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엄마 지금 식당에서 지금 알바하잖아. 지금 엄마 50이 넘었는데도 계속 식당 하나 없이 알바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나 엄마처럼 살기 싫어. 그러니 나 엄마 애터미 열심히 할 테니까 엄마 아는 사람 소개해 주면 안 돼?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엄마 나 열심히 할게. 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엄마 아는 사람만 소개해 주면 내가 제품 열심히 설명할게요. 치약 칫솔부터 열심히 전달하고 그분이 얼굴 이뻐지도록 열심히 체험해서 나 엄마 꼭 성공할게. 엄마 인맥증 나 진짜 소개해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알았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친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이것처럼 각자 상황이 다 틀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스폰서고 나는 부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부터 각자의 그 어린 양들을 케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걸 제가 다 해요. 카톡방에도 소비자 관리하는 카톡방 다 있으시죠? 거기에 저도 댓글 다 달아요.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제품 사용한 거를 매일마다 올려요. 누가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뭐 국장님이 하든 팀장님이 하든 다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제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는 그래요. 본부장님이 다 하면 다른 사람 안 하고 그냥 본부장님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도 제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몸 하나 불살라서 내 조직 하나 키운다라면 나는 하겠다. 제가 개보도 미팅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전에는 개보도 미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센터에 이제 모여서 센터에서 이제 개보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 밑에 누가 있고 내 밑에 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업자고 부업자가 있어서 이렇게 펼칩니다. 요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요거만 듣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누가 있는지 요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분명히 위에 있는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을 건데 이거를 제가 많이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꾼 거죠. 일하는 스타일을. 전체 계보를 다 가져와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모든 고객분들의 프로필을 다 듣고 노트에다 다 적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걸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다 체크해요. 그래서 계보도 미팅하는 방식을 바꿨죠. 근데 제가 전체 계보도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팀마다 그게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사장님들도 좀 비슷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계보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쭉 일렬로 이렇게 계보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쭉 가다가 어느 정도 단계 밑에서 이렇게 밑으로 회원이 늘어나요. 맨 위에 있는 분들이 일렬로 많이 서 있어요. 가끔 이제 이렇게 뻘치기도 해요. 근데 많이 뻘치지는 않았더라고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한쪽으로 쭉 가다가 저 밑에서 이렇게 또 퍼졌어. 이 현상은 왜 일어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아직 애기야. 그러니까 회원을 쭉 가입을 하죠. 그러면 리크루팅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리크루팅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일렬로 쭉 등록을 하다가 이제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내가 뭔가 변화가 있어.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이렇게 늦게 등록되신 사장님들에게 얘기했더니 이제 말빨도 생기고 해서 이분들이 제품도 써주고 하니까 제품도 써줘서 쓰고 좋으니까 이분이 또 옆에 이렇게 회원을 등록해서 이분들도 제품을 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 팀에.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은 거의 수당을 뭐 받아가거나 일한 사람이 많지 않고 거의 밑에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일할 때 요 밑에 밑뿌리만 열심히 키워야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이게 구현이면 요 좌우 밑뿌리만 열심히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만 성공해요. 요 밑에 있는 분들은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좌우를 또 다 키워야 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밑뿌리에 뭐가
이렇게 또 생성이 돼. 그러면 이 밑에만 또 열심히 키워, 저는. 그러니 이 밑에만 계속 찾다 보니까 저만 돈을 벌지,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좌우가 다 커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그걸 놓쳤던 거예요. 개보도 미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결론을 딱 내렸다고 했잖아요. 아, 내가 다 하자. 이분의 좌우를 내가 다 키워줘야지. 이분의 좌우를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모든 리더들 좌우를 다 키워줘야지라고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일을 안 해서 만약에 돼지클럽 되면 어떻게 해? 돼지클럽 되면 상관없어. 왜? 이 조직은, 모든 조직은 다 내 조직이니까. 내 파트너야. 그런 마인드로 제가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내가 하자. 그래서 이 중간 리더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제가 이쪽에 있는 고객들 만나고 소비자 만나서 후원하고 포인트 후원도 했다가 제품도 후원했다가 막 여기에 이제 이쪽에 막 움직이는 이 좌우 사이드를요, 제가 다 케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바쁠까요?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정신이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놓치면 안 돼. 내가 약속을 했거든.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매일마다 스케줄을, 한 달 스케줄을 쫙 짜놓고 시간대별로 스케줄까지 딱 짜놓고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놓치는 부분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저는 돼지클럽이 나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아무도 나를 안 따라해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따라하는 사람이 나같이. 저는 사실 그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다 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처럼 따라하는 누군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세일즈 마스터가 됐든 아니면 소비자가 됐든 막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 됐든, 그리고 팀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 나처럼 다 해버린대, 자기가 다. 저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고 모든 걸 내가 다 솔선수범하기 시작하니까, 아, 본부장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저렇게 안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저한테 가끔 연락 올 때, 본부장님 요즘에 진짜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정말 바쁘시겠어요. 그거를 파트너 사장들이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2개월, 2월 달까지 진짜 머리카락 막 다 빠져가면서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3-4시간 자면서 그 일을 다 해냈는데, 지금은 시간이 남아 돌아요. 제 일거리가 줄어서요? 아니요. 일거리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왜 줄였나? 왜 이 시간이 남냐면, 내가 일머리를 이제 파악이 된 거야. 딱 미팅만 한두 사람 미팅해보면 이 사람 흐름을 다 파악해. 그리고 개보도만 쫙 펼치면은 여기서 문제가 뭔지 눈으로 딱 보면 금방 딱 파악이 돼. 이분 컨택하세요. 이분 집중 관리하세요. 확률 높습니다. 알겠는 거야. 그전에는 제가 대맥만 잡고 가다 보니까 속속들이 개보도를 몰라서 누구를 컨택해라 이거를 사실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 모든 조직을 저는 소비자까지 다 알아요. 그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쓰는지 웬만한 거는 제가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영향이 무궁무진하구나.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소비자부터 부업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 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저를 따라해서 하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대신 이제 변화가 늦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변화가 늦는 분들은 제가 그 속도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되도록 이제 스트레스를 안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 단계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서 제가 다 해요. 제가 이제 카톡방도 여러 개거든요. 우리 사장님들도 많죠. 리더 카톡방, 뭐 소비자 카톡방, 아니면 뭐 영상 보고 올리는 카톡방, 제품 후기 올리는 카톡방 다 있잖아요. 저는 그걸 다 제가 다 해요. 관리한다라는 거 뭐냐면 거기를 뭐 주도적으로 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참여한다는 거야. 누가 뭐라고 했던 간에 다 참여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제품 후기 올리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 카톡방은 올릴 제품을 제가 전날 밤에 다 찍고 댓글까지 준비해서 다음날 아침에 쫙 올려요. 그리고 이제 해빙 책을 읽고, 여러분 해빙 책 아시죠? 해빙 책을 읽고 매일마다 해빙하는 톡방이 있어요. 저도 매일마다 그걸 해빙을 해요. 근데 해빙이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비하면 할수록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신규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좀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이게 국한되어 있던 이 일이 한 지역에 막 산발적으로 막 전국에서 막 이게 신규분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스폰서, 파트너 다 소용없어요. 내가 하면 돼. 그냥 아까 여기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뭐 김은영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 얘기했는데 자장격지에서 다 하겠다.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저는 본부장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그냥 대맥만 짚고 갔었던 그 일을 이제 바꿨습니다. 이제는 제가 일을 제대로 해요. 판매사님보다 제가 더 바쁘게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내가 내 팀을 딱 파악을 하고 나다 보니까 와, 일이 너무 쉬워요. 리크루팅도 너무 쉽고, 자, 그 각 팀장님, 국장님마다 리크루팅 법, 소비자 컨택법, 사업자 컨택법이 다 틀려요. 근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일을 했던 거지, 이 방향이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총장을 가든 단장을 가든 그렇게 할 거예요. 안 되는 팀을 가지고 계속 그 밑에 하이 파트너 안 되는 걸 붙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할 거예요. 각 팀마다 틀린 성향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대신 기한을 항상 정해놔요. 내가 이렇게 3개월 동안 후원할 테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다른 팀도 또 하고, 대신 이제 이렇게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서 성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성장하면 하루에 5명 만나는 게 잘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만날 때는 7명 만나자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두 분과 저와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해요. 오케이, 이렇게 그럼 약속했으니까 하실 수 있냐? 그럼 오케이.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얘기 안 하고요. 목표 설정 제가 다 해드려요. 직급 언제 가셔야 된다가 다 해드려요. 제가 다 해드려요. 제 파트너 사장님 목표 설정 못 하세요. 그냥 주먹구구식이야. 근데 제가 계보들을 싹 다 파악하고 나니까 언제 파트너분들이 직급 팀장 가면 되겠다, 국장 가면 되겠다, 판매사 가면 되겠다라는 게 내 눈에 그림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일이 너무 쉬워지고요. 요즘에는 시간이 진짜 남더라고. 가끔 제가 요게 이제 제 일정표예요. 이렇게 쫙 이제 일정을 매일마다 시간대별로 하는데, 가끔 제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 가끔 두려워. 내가 왜 이렇게 놀고 있지? 나 바쁜데. 그래서 일정표를 항상 확인해. 그러면 내 일정 빵꾸 난 게 아니거든요. 일이 너무 쉬워지는 걸, 요게 이제 현재 저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내가 다 한다. 내 파트너는 못한다. 대신 상대방과 내가 합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된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서 그거를 10%, 1%씩 조금씩 발전해 시킨다. 소비자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동영상 보고 나하고 대화하자.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두려워서 아무도 못 만나겠대. 근데 애터미는 포기 안 해. 그러면 내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뭐라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걸 제가 다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 뭐가 좋으냐면 나를 터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 왜 그렇게 해? 내 스폰서님도 저를 터치를 못해요. 왜? 내가 너무 바쁘게 열심히 일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내가 시간을 지배하고, 내 스케줄에 의해서 이제 전 팀이 다 움직여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또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자. 내가 부모야. 부모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내 밑에서 함께하는 나의 어린 양,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본받아서 다 따라오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 두렵지 않구나. 애터미가 무섭고 두렵고 내가 스피치해야 되고 강의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을 다 깨버렸어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키니까 잘하는 사람만 시키면 돼요. 못하는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못한다고 질책할 필요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쉽게 느껴진대요.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 산하에 와서 제가 열심히 떠들고 가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형제 라인이 와서 강의를 하든 아니면 내 스폰서 라인에서 누군가 강의를 하든 그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무도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변화가 된다라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세미나장 가도 그 수천 명이 다 변화될까요?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얘기를 내 귀에 딱 듣고 변화되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구현이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 생각 가지고 제가 나를 현실 점검을 하고 내가 변화가 된 거지 내 파트너 변화되는 거 저 아니에요. 이 강의 내 파트너 들어서 변화됐으면 좋겠어. 아니,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사내에 어떤 초청 강사가 와도 내가 먼저 그걸 흡입하겠다. 내가 먼저 흡수하겠다. 그래서 제가 김정남 본부장님의 유튜브 강의를 보고 내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나 저거 배워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고 싶어. 내가 먼저 하지 내 파트너 변화되는 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거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카톡방에 계신 요 중방에 계신 사장님들도 반드시 그 누군가 한두 명의 변화가 그 조직을 살린다. 그 전체 조직을 살린다라는 것만 아신다라면 변화 안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변화할 그 단계, 그 시점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스폰서인 저는 그 시점을, 그 터닝 포인트를 찾아주기 위해서 계속 개별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 전체 조직이 살아요. 그걸 저는 깨달았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열심히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계신 사장님들 파이팅 하시고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저렇게 가녀린 몸에서 어쩜 저렇게 똑똑하고 체계적이고 정말 파워 있는 강의를 해주시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요즘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본부장님 산하는 하세요? 좀 노하우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다 쏟아내어 주신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노하우는 내가 한다. 내가 주체다. 누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나는 나를 변화시킨다. 예, 누가 따라하든 말든 파트너가 따라하든 알아주든 말든 나는 내가 한다. 라고 그냥 했더니 예, 그 몸부림이 파장이 되어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말 동감합니다. 제가 오늘 그 본부장님 강의 들으면서요.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예, 저도 어찌 보면 대맥만 잡고 미팅하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저도 우리 리더님 모두 다가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강타하면서 이제 작년 1년 지나고 또 올해는 정말 1년 동안 했던 맵집으로 올해는 이제 실전으로 다 들어갈 텐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참된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1년 동안 똑같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코로나는 다 왔고 큰 세미나로 다 자기 조직을 키웠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실전으로 갔을 때 작년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산하가 달라졌을 텐데요. 아마 동일한 2020년을 보내면서 규현희 본부장님께서는 정말 솔개가 거듭나는 것처럼 나의 이빨을 내 스스로 뽑고 털도 내 스스로 뽑고 내 발톱도 내 스스로 다 뽑아내서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멋진 리더로 비상하시고 또 멋진 조직으로 정말 재밌게 사업하고 계신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뭔가 다르죠? 예, 모두 다가 다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서 누군가는 이 강의를 듣고 나도 저렇게 따라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남 얘기야. 저분은 참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의 선택이죠. 내 인생은 나의 거고 내 주인공은 나고 내 선택의 결과가 내 인생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구현희 사장님, 본부장님 강의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셨다고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응해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조금 1시간 반 동안 오늘은 특별 외부 강사. 예, 정말 제가 이렇게 타 형제 라인을 부른 건 모신 건 처음이에요. 예, 역시 대단하고요. 긴 시간 했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함께 뭉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사운을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 사운이 마음속으로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운 준비하면 약해 주시고, 예, 시작하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의 꿈을 상상하면서 부르짖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화를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대변한다. 힘에 따며 정성이 생긴다. 가자.